안녕하세요. 여행과 사진을 지로하는 유튜브 방송 트래블렛입니다. 정말 오래간만에 카메라 앞에 한번 써봤습니다. 오늘은 일요일이고 또 아침에 또 빛도 상당히 좋고 또 지난주에 다녀온 여행 이야기도 좀 하고,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은 아침부터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여행과 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행 유튜브에서 뭐 생뚱맞게 또 어울리지 않는 차 이야기를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, 저는 뭐 늘 말씀드렸다시피 그 술과 커피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음료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물과 차를 마시거든요.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꼭 이렇게 차를 마시기 때문에 여행의 사진과 차는 늘 함께 한다. 그래서 저는 뭐 제 유튜브에 어쩔 수 없이 여행 유튜브지만 사진과 카메라와 차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먼저 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 말씀해 두고 싶은 것이 있는데, 저는 술과 커피를 거의 안 마시기 때문에 늘 차를 즐겁게 마셨습니다. 차를 즐겁게 마셨지만 어떤 차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라든가 차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. 해박한 지식도 없고 차에 대한 전문가도 아닙니다.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차를 좋아해서 그냥 이 차 저 차 있는 대로 뭐 누가 주는 대로 그냥 즐겁게 마시는 그런 스타일입니다. 차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해박한 지식도 없으면서 또 이렇게 나댄다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, 그렇지만 또 취미로 하는 유튜브니까 이런 사람도 있구나, 잘 모르면서 이렇게 또 나대는 사람도 있구나, 이렇게 좋게 봐주시면 되고,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, 차에 대한 내용은 뭐 같이 여행을 함께한 여행것들, 그러니까 선배님, 뭐 동료, 이런 분들에게 얻어들은 지식, 그리고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렇게 보고 제가 얻은 뭐 상식, 지식 요 정도입니다. 혹시라도 뭐 또 틀린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제가 계속 예전부터 이제 사진을 해오면서 또 함께 여행을 하면서 주로 오지, 주로 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, 사진 찍는 스타일이 뭐 파미르 고웨이라든가 실크로드라든가 좀 옛날에 역사 시간에 배웠던 그런 좀 역사가 있는 그런 좀 험지로 가서 사진도 찍고,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생활 문화상 그런 모습들을 좀 찍고 이런 걸 좀 좋아했기 때문에 사진을 찍기 위해서 여행을 했는지,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진을 찍었는지 저 자신도 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사진과 여행을 뭐 좋아했습니다. 근데 뭐 세월이 가고 머리도 허여이 되고 또 나이도 먹다 보니까 이제 뭐 늘 영원한 건 없죠. 몸도 옛날 같지 않고,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병원도 좀 많이 다니고, 또 제 같이 다니는 여행부터 좀 뭐 건강상 병원도 다니고 그래서 이제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. 여행의 이제 주제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. 뭐 오지를 가서 여행 찍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건강을 좀 챙기면서 여행을 해야 된다.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또 얘기하다 보니까 우연히 힐링 여행이라는 게 이제 말이 나오게 됐어요. 그래서 힐링 여행은 무엇이냐? 뭐 힐링 여행이라기보다는 또 뭐에 말하면 헬싱 여행이죠. 뭐 건강을 챙기기 위한 여행. 뭐 풍광 좋은 데 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경치 보고 그 좋은 차를 한 잔 마시면 뭐 그게 힐링이 되지 않겠느냐? 그 힐링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정신과 육체가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? 그럴 것으로 또 기대하고, 그래서 뭐 힐링 여행의 뜻이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뭐 힐링 여행이라고 하면 몸과 마음이 좀 건강하게 되는 그런 여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
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차 이야기도 나오고 또 풍광 좋은데 이야기도 하다 보니까 제가 몸값은 저 예전부터 제가 이제 그 국어 시간에 이렇게 뭐 무의국어과 이런 거 보고 이렇게 좀 뭐 그런 걸 기억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얘기하다가 무이산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일이 되려니까 그 무이산에 또 그 차가 있다고 하네요. 저는 뭐 차 분야에 잘 몰라가지고 몰랐는데 같이 여행한 선배님과 또 우리 저하고 늘 함께 여행하는 나의 그 황이 그쪽에 차도 유명하다. 그래가지고 아하 이거 딱 그 일이 되려니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무이산 쪽으로 여행을 하면서 또 차도 마시고 공기도 마시고 이러면 좋겠다 싶어서 무이산 쪽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. 뭐 그냥 떠나면 재미가 없잖아요. 그래도 뭐 하나 타이틀을 하나 걸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제 나름대로 타이틀을 무이산을 찾아 힐링 여행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한 일주일 동안 좀 중국 여행을 좀 했습니다. 그게 뭐 또 무이산만 간 거 아니고 저 어디입니까? 저는 처음 가봤는데 우리 나의 것이 저 좋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뮤는 그 사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다 갔다 왔을 거예요. 저만 안 갔다 왔지. 그뭐 음대 유채 피는데 그 윤웬이라고 하네요. 문은이란 그 시하고 그다음에 뭐 도자기로 유명한 경덕진 또 차를 얘기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이 차 도구가 나오잖아요. 그래서 도자기 이런 것도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그 세 군데를 일주일 다녀왔습니다. 물론 뭐 그 다녀오면서 그 사진과 영상은 좀 찍었는데 그 사진과 영상은 정리를 해서 좀 영상으로 조금 있다 며칠 있다가 올릴 생각이고 지금 제가 작년에 그 잔스카르 여행 라다카 여행 다녀오면서 그 찍은 영상을 아직도 영상을 다 못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참 중간중간에 지치고 힘들어 가지고 그만두려고 하다가 시작한 거 끝을 봐야 된다 해서 거의 다 이제 한 3편에서 4편 정도만 올리면 끝이 나거든요. 그래서 그 영상을 잔스카르 여행 영상을 다 올리고 나면 이게 이번에 갔다 온 무이산 여행도 한번 뒤에 올려볼까 합니다. 이제 서서히 작업을 좀 하고 차에 대한 지식도 좀 공부하고 그래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. 너무 앞에 서론이 길었고 결론은 이제 차를 한번 마셔봐야 되는데 그냥 차를 마시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무이산에서 마시고 차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을 하고 그 차를 한번 마셔보는 게 좋겠습니다. 이 뭐 설명할 정도의 그 지식과 그 좀 뭐 상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어제 뭐 밤에 뒤척거리다가 공부를 좀 했는데 하다가 그냥 또 잠이 들어버려가지고 근데 공부해서 해야 되는데 근데 아침에 빛이 좋으니까 또 공부하고 나면 빛이 지나가 버리잖아요. 그래서 휴대폰으로 그냥 그 카메라부터 켰어요. 그 제가 아는 상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 무이산 차는 그 차의 종류로 따지면 우롱차에 해당됩니다. 중국에서 이렇게는 우롱차를 크게 이렇게 4가지로 나누더라고요. 4개 지역으로. 그 푸젠성이죠. 거의 복건성에 이렇게 큰 강이 있는데 그게 민강이죠. 민강 그 북쪽으로 있는 게 민북 우롱, 아래쪽에 있는 게 민남 우롱, 그리고 이제 광저우 우롱, 그리고 대만 우롱 그렇게 그 4지역에 이렇게 나누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무이암차는 민북 우롱이고 민남 우롱은 유명한 철관음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쪽에 광저우라든가 대만의 또 우롱차가 유명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무이차는 특히 그 암자를 넣더라고요. 그래서 나는 그 무이는 왜 또 암자를 넣나 이렇게 몰랐는데 막상 무이산에 가서 이렇게 무이산을 보니까 좀 이렇게 산이 굉장히 이 녹음 이렇게 산에 이렇게 곡선이 좋더라고. 능선 곡선도 좋고 강도 이렇게 굽이 치는데 그 주자가 말한 그 무이구곡 진짜 9굽 이렇게 치는데 그 강물이 굉장히 아름답고 좋고 녹음도 우거지고
이거 이래서 여기에 주자가 여기서 자리를 잡고 공부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라도 그 시대 태어났으면 거기서 공부를 하고 싶더라고요. 했을 것 같습니다. 보니까 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이게 녹음만 우겨져서는 덜 아름답잖아요. 녹음과 바위가 이렇게 어우러져야 더 산이 아름답죠. 그래서 무이산은 그 바위하고 녹음 나무와의 조화가 굉장히 좋더라고요. 또 물론 물과의 조화도 좋고. 그래서 바위가 굉장히 많은데 그 바위가 참 아름답고 형태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위와 나무가 이렇게 계곡을 이루잖아요. 그 계곡 사이에 이렇게 차밭이 다 형성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에 나는 차는 거의 그 바위 근처 또는 바위 위에 이래 자랄 수밖에 없는 것더라고요. 그래서 차 나무에 특별히 그 암차라는 그 바위 암자를 넣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. 현장을 보니까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. 그 무의암차라고 하면 이제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. 이제 우리가 뭐든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론적으로 뭘 정립을 할 때는 그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죠. 광의의 의미, 협의의 의미, 그렇게 넓은 뜻으로 의미와 좁은 뜻의 의미가 있죠. 넓은 뜻으로 무의암차라는 거는 그 무의산 지역 부근에서 나오는 그 차를 전부 다 무의암차라고 하는데, 그것도 좁은 의미에서 무의암차라는 거는 그 삼갱양간이라고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부르는 명이 있는데, 그 삼갱양간에서 나오는 차만 무의암차라고 한다. 이렇게 대부분 다인들이 그렇게 분류를 하고 부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럼 삼갱양간이라는 거는 그 갱자, 간자가 붙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요 계곡 사이에 이런 어떤 지역을 이렇게 나눈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프랑스 예전에 이제 와인 공부할 때 보면 프랑스에도 보면 포르도 지방이 있고 이쪽에 보르고뉴 지방이 와인으로 유명하죠. 그 보르고뉴 지방에 보면 이제 와인을 나눌 때 황금의 언덕이다 이런 프랑스 말로 꽃도드로 하면서 이제 꽃도드로를 꽃도드니 꽃도드본으로 윗지방 아랫지방 나누죠. 그리고 지역만 나누는 게 아니라 또 그 지역 중에 또 마을을 나누잖아요. 나폴레옹이 좋아했다는 지베리 상베레 땡가 지베르 상베리 땡, 그다음에 무슨 샹블 미지니 그 밑에 이제 본 노만에 그 와인 좋아하는 사람들의 꿈의 로망, 예전에 일본 만화가 한번 유행했죠. 나도 그때 술은 못 먹지만 와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때 신의 물방울이나 그 만화 그때 한때 유행했었죠. 그거 보면 이제 로만의 꽁띠, 진짜 사람 가슴에 펌핑을 하죠. 한 번도 안 먹어보면 이상할 것 같고, 근데 워낙 비싸니까 아마 주변에 먹어본 사람 없더라고요. 저도 마시고 있는데 저도 술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노만의 꽁띠가 있다면 이렇게 조금 한번 맛보고 싶은데 그런 기회는 있을랑가 모르겠네요. 하여튼 프랑스 와인이 이제 와인밭을 이렇게 나누잖아요. 그 와인밭 보면 이제 로만의 꽁띠가 나오는 밭하고 그 옆에 밭하고 요 거리 차이가 몇 메다 나지도 않는데, 로만의 꽁띠 나오는 걸 본 로만의 밭하고 또 다른 밭하고 이게 차이가 많다고 하더라고요. 포도 맛이 다르고. 그거는 이제 그 지질의 차이, 일사량의 차이, 또 가꾸는 사람의 어떤 포도 재배 능력 여러 가지가 좀 다르겠죠. 그걸 와인 하는 사람들은 때루악 하는데, 차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의 위치가 다르지만 이제 그 바위 토질 이런 질도 다르고, 또 나무가 다르고, 그다음에 또 이 그늘 져가지고 들어오는 일사량도 다르고, 또 계곡에 부는 바람도 다르고, 또 차 재배하는 사람, 재배하는 사람의 또 어떤 능력도 다르고, 또 재배도 중요하지만 또 따가지고 이렇게 재다 하잖아요. 이렇게 요청 이렇게 흔들어가지고, 유념, 살청, 이렇게 거쳐가 하는 그 재다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, 다 맛이 다른 거죠. 그래서 이제 또 사람들이 또 어디가 명차다, 늘 다인들이 요가 명차다, 여기가 명차다, 그런 이제 말을 만들어내죠. 늘 또 우리가 명품이라는 거는 또 그런 경쟁을 하게 돼 있고, 명품과 조금 등급이 아래 등급의 차이는 1%밖에 차이 안 나지만 가격은 10배, 100배씩 차이 나죠. 모든 상품이 다 그렇잖아요. 차도 이번에 가보니까 과연 삼갱양간이 무엇인가 보니까 그쪽에 이제 무의산
무이암착하면 그 대명사가 있잖아요. 그 따홍파오라고 하죠. 중국 발음으로 우리말로 하면 대홍포인데 그 원조 차나무 모수라고 하죠. 어머니 모자 그 나무 숫자 모수가 이게 바위 절벽 다 앞에 이렇게 6그루가 돼 있더라고요. 그게 이제 모수인데 그거는 이제 중국 정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일반 지금 뭐 2006년도부터 그건 체육을 못 하게 돼 있다네요. 예전엔 체육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는 뭐 그 차인 뭐 살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찻잎 그 차나무를 그 무성생식이죠. 뭐 우리 시골에서 옛날에 나무 잘라갖고 엎듯이 그 무성생식이 아마 그 꺾어지 같더라고요. 나무 가지 잘라 붙이는. 그도 꺾어지 무성생식해도 이 차나무가 거의 뭐 99.99% 비슷하니까 그거를 꼽은 이제 무성생식한 차가 이제 그걸로 가지고 대홍포를 만들고 또 뭐 다른 차하고 이렇게 블렌딩도 한다는데 그거는 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눈으로 보지는 못했고 이번에 무이산 갔는데 대홍포 모수차만 봤지 무성생식한 대홍포 나무는 제가 못 봤습니다. 아무리 찾아봐도 못 봤고 뭐 다음 기회가 있으면 볼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네요. 어쨌든 그 지역에는 일단은 대홍포가 유명하고 그 뭐 4대 명총이라고 하더라고요. 4가지 차를 가장 이렇게 좀 맛이 좋은 걸로 뽑아놨는데 그게 4대 명총이 나 잘 모르겠다. 이게 어제 공부에 뒤잡혔네. 그 대홍포, 백계관, 그다음에 수금기, 또 뭐 하나 있는데 이따 치고. 그래서 4대 명총이 차가 좋고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재배되고 있는 차는 어떤 자료에는 보면 한 830가지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자료에는 1000가지가 넘는다. 돼 있더라고요. 근데 뭐 종류가 하여튼하고 많다는 뜻이겠죠. 대부분의 일반자 다인들이 이렇게 마시는 차는 1000가지를 다 마실 수가 없고 보통 한 20-30가지 종류 중에 이제 판매하고 또 일반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종류가 한 2-3층까지인데 저같이 뭐 차 전문가도 아니고 차에 대한 좀 뭐 초보자 입장에서는 뭐 서너 가지밖에 안 되겠죠. 한두 가지. 그래서 이렇게 차 종류를 알아보니까 그쪽에서 좀 유명한 대홍포가 이 참 무이암차로서 유명한 차가 아까 좀 전에 말했던 4대 명청 거기다가 4대 명청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또 맛이 탁월한다고 그 회자되는 평가되는 그 육계 로구이라고 하죠. 그 중국 발음으로 로구이 그다음에 진준메이 그다음 금준미 그다음에 쉐이신 수선 그 정도가 좀 인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저도 뭐 마셔본 적도 없는데 이번에 가서 이렇게 이제 산에 갔다가 내려와서 저녁에 할 일 없잖아요. 이렇게 허대면서 밤에는 이제 찻집을 가서 차도 한 잔 얻어 먹으면서 조금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조금 구입하고 그래서 밤에는 차 투어를 했는데 찻집을 이렇게 가서 얻어 먹어 보니까 차가 정말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막 보여주는 차는 다 고급차고 비싼 명차니까 그걸 살 수는 없고 맛은 좀 고급차를 맛보고 사기는 저렴한 차를 샀는데 어쨌든 저 맛의 차이는 뭐 제가 뭐 유명한 제가 뭐 맛을 잘 알지는 않지만 제가 맛을 봐도 약간 차이는 있더라고요. 아무래도 뭐 비싼 차가 맛은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제 이번에 같이 간 세 분들이 저희 차 전문가 한 분하고 우리 황 작가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간다. 우리 두 분은 차에 대한 거의 전문가급이고 저는 이제 차에 대해서 거의 문외한이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같은 차를 마시는데도 또 이게 성향이 다르더라고요. 우리 차 전문가이신 선배님은 6개를 가장 좋은 차를 이렇게 꼽고 그다음에 저희 길밭 황 작가는 금준미, 진준메이를 좀 좋다고 하고 저의 입에는 6개라는 차를 마셔봤는데 상당히 좀 좋지만 그 수선이라는 차가 있어요. 쉐이슨 그 차가 저는 조금 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가격으로 봤을 때는 6개가 비싼데 저는 아직 차 전문가가 차 초짜다 보니까 이게
좀 고급차보다는 이렇게 중급 차가, 고급보다 좀 떨어지는 차가 저한테 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. 어떤 아마 사람은 아무리 차가 좋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맞는 차가 제일 좋겠죠.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이런 차들이 어떻게 나눠지느냐, 그 땅에 따라서 나눠지는데, 그 삼갱, 그러니까 이제 우란갱이라는 갱하고 우란갱, 도수갱, 해원갱, 이런 계곡에서 나는 삼갱, 그리고 양간이라고 있더라고. 양간이 뭐냐면 유한간, 오한간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. 삼갱 양간이라고 하고 삼갱 이간이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그냥 그 이름까지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 와인 생산지처럼 이렇게 와인밭 나누듯이 거기다 계곡별로 이렇게 나눈 데다 이렇게 라고만 이해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. 내려오다 이게 이제 제가 갔는 것은 대홍포를 이렇게 보러 쭉 올라갔는데, 진짜 이제 대홍포 차나무를 이렇게 보니까 참 보존을 잘 해놨고, 그 앞에 또 많은 차밭이 있는데, 그 차밭을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제가 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무이암차 맛도 못 봤지만 가서 이제 여행 가서 무이암차가 어떻다는 걸 알게 됐는데, 이 이런 지형에서 이렇게 차밭을 보니까 이런 좋은 공기와 좋은 계곡 속에서 난 차가 맛이 좋을 수밖에 없구나. 이거는 뭐 차라기보다는 거의 뭐 보약급이 아니냐.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도 왜 그러냐면 그 지형이 거의 뭐 신선이 될 것 같아요. 제가 지나면 영상을 올리겠지만 저는 처음 가봤어요. 꿈만 꾸다가 처음 가봤는데 상당히 산수가 좋고 그 지형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. 그게 도교가 본산이라는 말도 있는데, 진짜 신선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, 그러니까 속세를 떠나서 자연에 묻히고 살자 하는 사람들이 그 무의국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겠구나. 그리고 그런 지역에서 난 차가 맛이 좋을 수밖에 없고 몸에 좋을 수밖에 없다.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제가 이거 처음 갔다 오고 너무 아는 척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. 왜 보면 또 차 광고하는 것 같은데, 그쪽 일대를 이렇게 또 밭을 이렇게 재배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. 그쪽 일대를 차를 심어서 재다해서 이렇게 가는 그 회사가 무이성이라고 하는데, 중국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. 무이성이라는 회사가 그쪽에 구곡 한 3곡에서 8곡까지 엄청난 차밭을 다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있고, 또 어떤 유튜브 분 보니까 그 회사 관계자분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차밭 소개를 하는 유튜브를 있더라고요. 더 궁금하신 분은 그분 유튜브를 보면 차밭 소개를 잘 하고 또 직원이 안내를 잘해서 설명도 잘 해주더라고요. 저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말이 안 돼가지고, 그리고 또 그거 하려면 또 연락하고 예약하고 그런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줄도 모르고 해서 그냥 가서 조용히 그냥 혼자 보다가만 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본 데가 아까 말했던 그 삼갱 중에 한 군데인, 제가 본 건 도수갱을 봤죠. 근데 이제 해원갱과 우란갱은 또 멀리 떨어져 가지고 볼 수가 없었고,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. 간 김에 삼갱을 다 봤으면 좋은데, 어쨌든 간에 또 못 보고 온 게 있어야 다음에 한 번 더 가고 싶겠죠. 다 보고 와보면 다음에 못 가잖아요. 근데 다른 여행지로 가버리지. 좀 아쉬움이 있어야 다음에 또 다른 데 여행을 포기하고 또 무이산 쪽으로 한 번 더 갈 수 있겠죠. 어차피 시간과 비용은 정해져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안 되잖아요. 어떤 간에 꼭 차 여행을 떠나면서 다음에 꼭 무이산을 한 번 더 가보고 싶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번에 여행하면서 차밭 찾아 힐링해, 차의 향기 찾아 힐링해, 이 테마로 여행을 하시면 참 좋겠더라고요. 자꾸 실컷으로만 찾아다니지 말고 그 역사의 발자취 찾는 것도 좋지만, 제가 무슨 문화유람 답사하는 것도 아니고 역사학자도 아니고 고고학자도 아닌데, 이제 저도 60곡에 바라보고
머리가 허예 백발이 돼가니까 이제 건강을 좀 챙겨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행은 좀 힐링 여행, 자밭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한번 해주시면 싶습니다. 근데 이거 뭐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가는 사람들하고 또 손발이 맞아야 되고 또 어떤 서로 간의 취향도 맞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뭐 잘 될는지 모르겠지만 노력은 뭐 해보겠습니다. 쓸데없는 또 차도 잘 모르면서 쓸데없는 소리 좀 했는 것 같은데 잘 모르면서 이렇게 또 나대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욕하지 마시고 좀 좋게 봐주시면 더 좋겠습니다. 그리고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차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. 이제 우리가 같이 여행한 차 전문가님께서 선배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삼다수육으로 내면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뭐 여러 물 많이 사다 놓는데 그중에 삼다수 사다 놓은 걸 가지고 한번 차를 한번 불과 먹어보겠습니다. 차 종류도 많지만 저는 오늘은 제가 차 여행 기간 중에 맛본 차 중에 저를 조금 좀 자극했던 저를 좀 이렇게 끌어당겼던 그 수선이라는 그 차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. 이건 조금 가격 저렴한 거 무의 암차도 하나 사왔고 우리 같이 여행한 선배님 차 전문가님한테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도수경이라는 차를 하고 육개라는 차를 저한테 이렇게 조금 나눔을 해주셨습니다. 이게 한 5g씩 한번 먹을 수 있는 거를 나눠주시는데 또 제가 염치 없이 또 이렇게 덥석 또 잘 받아왔습니다. 네, 열심히 잘 마시겠습니다. 나눔해주셔서 고맙습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요것도 제가 산 게 아니고 나의 황 사장이 황 작가가 산 거를 조금 뭐랍니까 나눔을 받았습니다. 가만보니까 이 아주 저렴한 요거만 제가 사고 이 고급차 이 좋다고 소문난 이 고급차는 다 나눔을 받았네요. 그렇습니다. 그러면 또 좀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좀 당겨 가지고 좀 당겨 보겠습니다. 이 닭이는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이렇게 좀 예열을 해놨습니다. 잔하고 예열을 하는 게 좋죠. 그러면 그 무의 암차 중에 그 수선이라는 차를 조금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차 도구가 있는 사람들은 이걸 대나무로 된데 차를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대나무로 가지고 하는데 저는 차 도구가 없으니까 이 손으로 해보겠습니다. 뭐 손으로 하면 좀 아마 위생상 안 좋죠. 그러니까 잘 대접할 때는 안 좋죠. 뭐 제가 먹는 거는 뭐 손으로 해도 제가 먹는 거니까. 자, 이걸 참잎이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냄새를 이러면 맡아보면 상당히 좀 구수한 맛이 납니다. 이게 무슨 맛이냐면 진짜 우리 시골에서 와요. 그 검은 콩 볶아가지고 막 이렇게 구정 때 이렇게 콩자반 따고 그러잖아요. 그때 어머니들이 이제 시골에서 가마솥에 콩 볶는데 그 콩 볶는데 옆에서 맡은 냄새 있잖아요. 좀 구수합니다. 진짜 콩 볶는 냄새인데 왜 이런 냄새가 날까 했더니만 우리 차 선배님 같이 여행하신 선배님 차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걸 뭐 탐배라는 그런 작업을 한다더라고요.
그러니까 숯불 그 위에 이렇게 재를 덮어가지고 차를 이렇게 쏘인다더라고. 그게 뭐 훈제 비슷한데 그렇게 하면 그 어떤 그 수채 그 열기 향 이렇게 좀 배이는가 봐요. 그걸 수탄자 뭐 이래가지고 담배 그런 과정을 마지막으로 하는 모양이다. 그래서 이게 좀 냄새가 좀 구수하고 콩 볶은 냄새 그런 냄새가 나거든요.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냄새가 좋습니다. 그래가지고 원래 우러내면 이게 이제 이 수구에 담아야 되는데 이 수구에 담아가지고 그 잔에 따라가 먹어야 되는데 이 수구를 하면 이게 이제 불투명이라 가지고 이게 차 색깔이 안 보이잖아요. 그래서 오늘 또 차 색깔을 좀 보이게 하려고 이거 뭐 찾다 보니까 유리잔 하나 있어가지고 유리잔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. 그래 색깔이 볼 수 있으니까. 좀, 뭐랍니까. 좀, 약간 황색이 나네요. 저번에 우유상 가서, 찻집에 가서 얻어 먹을 때도 황색이 나는데, 요거보다 좀 진했는 것 같은데, 요건 좀 연한 게 아마, 우리는 시간이 좀 짧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이거를, 이게 부으면 또 쏟아질 건데, 이게 원래 수구라 해야 되는데, 이 잔에 하다 보니까 물 따르기가 어렵네요. 색깔이, 좀 조금 연하지만 그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. 야, 이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? 야, 향도 참 좋지만 그 혀끝에 감기는 맛. 참 좋네요. 자, 그러면 차를 이렇게 따라냈기 때문에 영상을 또 이렇게 전체 화면이 나오게 한번 조정해 봤습니다. 넘친다. 이 차를 이렇게 탁 우려가지고 코끝에 이렇게 살짝 대서 향기를 맡아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.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이래 보면 이쪽 수선이라든가 육개라든가 이런 쪽의 차들이 향이 좋다고 하던데 이것도 뭐 어떤 사람은 난향이 난다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난향은 잘 못 느끼겠고 무슨 향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향은 좋습니다. 요 이제 모이 암차의 특징이 먹을 때 그 아문이 느껴진다 이런 말이 많거든요.
그래서 제가 대체 아문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뭐 다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아문이라는 거는 그 바위 안자잖아요. 바위 안자의 음치운전가요. 그게 바위의 어떤 바위에서 자라는 그 차의 전기 그런 것이 이제 내 입으로 들어오면서 그 기운이 느껴진다. 그러니까 바위에서 만들어진 그 맛과 향기, 그 향미가 이렇게 진하게 느껴지는 것을 아문이라고 한다. 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또 이 차를 삼키고 나면 요 깊은 요 깊죠. 목하고 요 입 깊은 곳에서 이렇게 좀 뜨뜻한 그리고 향기로운 그 맛이 약간 이렇게 입 밖으로 이렇게 우러져 나오는 게 있거든요. 이걸 아몬이라고 한다. 이렇게 이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뭐 다인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. 이게 대홍포 계곡 그러니까 도수갱 그 대홍포 모수를 보고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 차밭 그 절벽 바위에 이렇게 붉은 글씨로 그렇게 아문이라는 게 새겨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문 한자를 보니까 야 이게 그냥 한자의 어떤 그 의미로 가지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만큼 바위에 아문이라는 단어를 써놨다는 것은 그 무의암차의 그 캐릭터, 무의암차를 대변할 수 있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문이다.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그만큼 무의암차에서 중요한 건 아문이라는 의미겠죠. 근데 그 아문이라는 게 무엇이냐? 저는 이제 잘 모르죠. 차를 무의암차를 처음 접하기 때문에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논한다는 자체도 맞지도 않고, 여러 다인들이 하시는 말씀을 봤을 때 대충 이런 것이라는 감은 잡히지만, 제 생각에는 이것은 아문이라는 의미는 단순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다. 우리가 이 아문이라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,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무의암차를 마셔봐야 되고, 또 마시면 뭐 찻집에서 차만 마시가 될 게 아니라 그 무의암의 그 산의 그 전기, 무의암의 풍수, 풍경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느끼고 차맛도 느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만의 성찰 여러 가지가 그렇게 번복되고 최고 거의 뭐 도인 신선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어떤 그 차맛을 그 느끼는 그런 기운을 아문이라 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제 나름대로 해봅니다. 그래서 그 아문이라는 그 단어는 간단하게 차 몇 잔 마시고 이것이 아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평생을 찾고 연구해도 정확히 이것이라는 것을 의미를 깨닫기가 어려운 그런 말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물론 뭐 제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완전 초자 중에도 상초자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좀 맞지도 않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거죠. 그 아문이라는 단어는 무의산에 앉아서 무의산을 찾아서 그 무의암차를 오랜 세월 평생을 생각하면서 마셔도 정확하게 이 의미를 해석하기 어려운 그만큼 의미가 깊은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나눔을 받은 도수갱 뭐 이렇게 이 수선 그리고 제가 사온 이 저렴한 정암 육개 이걸 마셔보면서 아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기회가 있다면
언젠가 다음에 또 무이산을 찾을 때는 그때는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코스를 정해서 자바 투어를 이렇게 좀 하고 계획을 짜서 좀 더 알뜰한 여행이 되도록 노력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. 어쨌든 그 무이산을 찾아 떠나는 그 힐링 여행을 하면서 무이 암차를 알게 됐다는 것은 저에게 상당한 그 행운이고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 와인 소믈리아를 한번 해보려고 공부를 했는데 근데 참 하고 싶었는데 이 결정적으로 제가 술을 못 먹으니까 그 와인을 그냥 조금 맛만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소믈리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 소믈리아가 되려면 와인도 몇 잔씩 하고 또 술도 좀 먹고 해야 소믈리아가 되는데 그러다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었는데 근데 차는 뭐 티 소믈리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뭐 티는 뭐 세월을 갖고 천천히 하면 이론 공부하고 그 맛도 좀 공부하면 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. 그렇다고 그걸 뭐 꼭 자격증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. 자격증을 못 따더라도 차를 마시면서 차에 대한 어떤 역사 탐방, 그 차산지 탐방, 차밭 탐방, 그 차향기 탐방 이렇게 하면서 차에 대한 역사, 차에 대한 전설 그리고 또 공부해 가면서 차 맛을 즐기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번에 무이산 찾아 힐링 여행을 다녀오면서 그런 생각을 좀 더 확실하게 하게 됐어요. 차는 제가 또 잘 마시는 분야니까 좀 차에 대해서 좀 더 지금부터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도 하고 또 여러 유명한 명차들을 조금씩 이렇게 맛도 보면서 어떤 차가 제일 좋은 차인지 제 몸에 제 입맛에 어떤 차가 제일 잘 맞는지 그리고 또 이게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차를 마시면서 또 건강도 회복하고 또 회복하고 또 좀 더 건강하게 되도록 노력해서 삶이 좀 더 해피한 삶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. 어쨌든 오늘 일요일 아침이고 빛도 좋고 또 지난주에 중국 여행도 갔다 오고 해서 겸사겸사 자랑도 하고 신고도 하고 좀 차 얻어온 거 좀 이렇게 마셔도 보고 해서 영상도 한번 찍어봤습니다. 어쨌든 이 영양가 없는 영상이지만 봐주신 분이 있다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이 차라는 게 참 제 개인한테는 제에게는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.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어제 우리 여행을 같이 한 선배님 집으로 초대를 돼서 차를 한 잔에 이제 참 차를 여러 종류의 차를 다 시음을 하고 좀 차 남도 얻어봤는데 한 서너 시간 차를 마시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좀 서울로 오는데 이제 버스를 타고 오는데 이게 얼굴이 이렇게 촉촉해지더라고요.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만지면 좀 뭐랍니까 그 보통 이제 나이 먹으면 얼굴이 좀 이렇게 거칠잖아요. 푸석푸석했는데 그날 차를 많이 먹고 또 좋은 차를 얻어 먹어서 그런지 얼굴이 이렇게 땀도 나고 이렇게 만지면 좀 습기도 있고 보송보송해지는 게 어제 하루는 참 기분도 좋았고 얼굴 몸의 컨디션도 좋았습니다. 차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 좋은 차를 찾아서 마셔보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고맙습니다.